클라라와 데이비드 부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집, 성공한 커리어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상적인 세계는 실체 없는 그림자였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클라라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호텔에서 남편과 내연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이성을 잠식했고 그녀는 감정에 휘둘린 채 차를 몰아 남편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의붓딸이 아빠를 죽이지 말라며 절규했지만 그녀는 그 울부짖음을 뒤로한 채 굉음을 내며 남편의 몸 위를 3번이나 무자비하게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끝내 숨을 거뒀고 그날 밤 벌어진 비극은 미국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법정에서는 그녀의 행위가 우발적인 격정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분명한 의도를 가진 살인이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클라라 해리스는 1958년 콜롬비아 보고타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전기 기술자였던 아버지는 그녀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재봉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총명함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녀는 성실함과 탁월한 학업 성과를 바탕으로 콜롬비아에 있는 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야망을 품고 있었던 클라라는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정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클라라는 생계를 위해 가정집을 돌며 청소 일을 하면서 동시에 휴스턴에 있는 대학에 다니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노력 끝에 마침내 그녀는 미국에서 정식 치과 의사가 되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1991년 휴스턴의 한 치과 체인점에 취직한 33세 클라라는 그곳에서 자신과 동갑인 교정 전문의 데이비드 해리스를 만납니다. 그는 한 차례 이혼을 겪었으며 어린 딸 린지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졌고 1992년 발렌타인데이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이후 함께 치과를 운영하며 안정된 삶을 꾸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휴스턴의 고급 주택가에 터를 잡고 전용 활주로가 딸린 대저택에서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삶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희귀한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구입했고 클라라는 은은하게 광택이 도는 고급 벤츠를 몰며 품격 있는 일상을 즐겼습니다. 클라라는 의붓딸 린지와도 정을 나누며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으며 부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서로에게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1998년 9월 클라라는 쌍둥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내 인생에 이렇게 한꺼번에 두 아들을 갖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전부였던 클라라는 그가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완벽한 가정을 이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봄 클라라의 완벽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는 어느 순간부터 운동에 지나치게 몰두했고 외출할 때는 클라라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친목 모임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밤 10시에 골프를 치러 간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데이비드가 새로 고용한 비서 게일 브리지스의 존재는 클라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일은 데이비드의 말 한마디에 곧장 반응했고 필요하다는 말만 들어도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연애 초창기 클라라 자신이 데이비드에게 보여줬던 헌신과 다정함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클라라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치과 운영자였고 육아와 일에 치여 남편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부 사이의 간격은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7월 어느 날 밤 클라라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고 데이비드는 머뭇거리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결국 게일과의 외도를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며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클라라는 남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게 게일과 자신을 비교해 장단점을 말해달라며 고칠 수 있다면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장점으로 전문성과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꼽았지만 단점으로는 아이들에게만 집중하며 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뚱뚱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말하며 상처를 입혔습니다. 반면 데이비드는 게일의 장점으로 자신에게 순종적인 태도와 가슴 성형 수술을 한 완벽한 몸매를 꼽았습니다. 클라라가 상처받은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자 그는 그녀에게 변해야 할 점들의 리스트를 말했고 클라라는 그것을 냅킨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목록에는 가슴 확대 수술하기, 살 빼기, 더 순종적으로 변하기 등의 모멸적인 요구사항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한 클라라는 자신을 완전히 바꿔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환자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으며 성형외과 상담과 지방흡입 시술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남편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7월 24일에 게일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클라라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던 클라라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기로 합니다. 2002년 7월 23일 클라라는 휴스턴 인근 블루문 탐정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내일 그 관계를 끝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알아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데이비드는 게일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고 블루문 탐정사무소 소속의 여성 탐정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데이비드가 페리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게일과 저녁을 먹으며 관계를 정리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클라라는 의붓딸 린지와 하루 종일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 무렵 친구에게 전화해 페리스 스테이크하우스에 데이비드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그곳에 데이비드나 게일의 차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클라라는 직접 나서서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녀는 린지에게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린 후 같이 데이비드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블루문 탐정사무소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사무소 측은 호텔에서 증거를 확보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호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클라라는 어디로 가야 할지 직감했습니다. 바로 클리어 레이크의 힐튼 호텔로 10년 전 자신과 데이비드가 결혼식을 올렸던 장소이자 그가 게일과 함께 갔었다고 고백한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클라라와 린지는 프런트에 가서 데이비드 해리스나 게일 브리지스 이름으로 예약된 객실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런 이름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나가 차량을 찾기 시작했고 곧 게일의 검은색 차량을 발견합니다. 분노가 폭발한 클라라는 그 차량의 열쇠로 깊은 흠집을 내고 와이퍼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후 로비로 돌아온 클라라와 린지는 데이비드와 게일을 찾기 위해 다시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린지는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어 쌍둥이 중 한 명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렸고 곧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데이비드와 게일이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클라라는 게일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두세 차례 세게 내리쳤습니다. 데이비드와 그의 10대 딸 린지는 두 여성을 떼어놓으려 필사적으로 말렸고 간신히 둘을 떼어놓았을 때 클라라는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남편 데이비드 박사가 비서와 바람 피우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클라라는 다시 게일에게 달려들었고 그녀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바닥에는 가방과 소지품이 흩어졌고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호텔 직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가까스로 떼어놓았고 린지는 작은 지갑으로 아버지의 등을 치며 아빠가 너무 싫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아내가 아닌 내연녀 게일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직원들은 클라라와 린지를 호텔 앞에 세워둔 클라라의 차량으로 안내했고 린지는 조수석에 클라라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커다란 소음을 냈고 차량은 빠르게 후진하더니 급회전을 하며 주차 공간을 빠져나갔습니다. 주차장에 게일 옆에 서 있는 데이비드를 찾은 클라라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차를 몰아 그를 들이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돌 후 데이비드가 쓰러졌고 클라라는 차를 세우지 않고 두 차례 더 반복해 그에게 돌진했습니다.
총 3번의 충격이 있었으며 그중 마지막 충돌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 호텔 수영장에 앉아있던 투숙객인 줄리와 로버트는 비명소리를 듣고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주차장 바닥에는 데이비드가 등을 대고 쓰러져 있었고 클라라가 그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무릎을 꿇은 채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절망적으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곧장 달려가 클라라를 데이비드에게서 떼어내며 부상자를 움직이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머리 양옆, 특히 귀를 포함한 부위는 아스팔트에 갈린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손상돼 있었습니다. 줄리는 그의 기도를 확보하려고 애썼지만 그 과정에서 데이비드의 치아 몇 개가 그녀의 손에 떨어져 나왔을 정도로 그의 부상은 심각했습니다. 린지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데이비드 옆에 다가와 아빠 죽지마 라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고 곧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그의 부상은 너무 심각했고 결국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클라라는 체포되었고 잠시 후 한 젊은 여성이 경찰관에게 다가가 자신을 사설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역탐정사무소 소속이며 클라라의 의뢰로 데이비드를 미행 중이었다고 말하며 경찰에게 사건 장면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사건은 휴스턴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클라라 해리스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조지 파넌 변호사가 그녀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2003년 1월 23일 44세 클라라에 대한 재판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하리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조지 변호사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클라라가 이성을 잃었다는 심리적 방어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본 순간 클라라가 감정적으로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직면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자신의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비록 화질은 좋지 않았고 장면이 모호했지만 이 영상은 여러 목격자 진술을 뒷받침하며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 5일째, 검찰은 데이비드 해리스의 17세 딸 린지 해리스를 증언대에 세웠습니다. 린지는 사고 당일 밤 클라라 외에 유일하게 벤츠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증언을 원했고 클라라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복수심 없이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로 진술하는 린지의 모습은 오히려 그녀의 신빙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린지에 따르면 클라라는 아버지를 향해 차량을 돌진하기 직전 그를 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차분하고 냉정한 어조였고 그 직후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점에서 그녀의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첫 충돌 이후 린지가 이러다 아빠가 진짜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그만하라고 클라라에게 외쳤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린지의 증언이 끝난 후 변호인 측은 두 가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첫째는 클라라가 남편을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는 만일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형량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지 변호사는 클라라가 원했던 건 단지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호텔을 떠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처음 들이받은 것은 내연녀 게일이 타고 있던 차량이었고 데이비드는 그 옆에 서 있다가 우연히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영상 속 차량이 데이비드를 반복해서 들이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고자 사고 재구성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사고 재구성 전문가는 영상에 보이는 흰 점이 데이비드가 아니라 단순한 콘크리트 연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휴스턴 경찰 사고 분석팀은 그의 보고서에는 중요한 타이어 자국 분석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변호인 측은 클라라가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하며 받은 충격과 그로 인한 감정의 폭발에 집중하며 배심원단의 공감과 동정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클라라는 직접 증인석에 서서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를 뒤쫓던 과정, 그리고 호텔에서 벌어진 상황을 담담히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술은 너무 정제되어 있었고 일부 배심원들에게는 지나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조지 변호사는
클라라의 행위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남편의 배신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극심한 심리적 동요 속에서 충동적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미아 맥니스는 정작 클라라 본인은 증언 중 분노나 절망에 대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주간의 재판 후 배심원단은 숙고에 들어갔으며 한 배심원은 배우자가 외도하더라도 우리는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지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8시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클라라 해리스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사건의 시작이 언제였는지를 두고 긴 논의를 벌였고 결국 호텔에서 마주친 순간부터 차량이 멈출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격정 상태로 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클라라 해리스는 격정 상태에서 남편을 고의로 죽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클라라는 두 아들과 함께할 미래를 잃었고 그들을 곁에서 지켜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 미아 맥니스는 훗날 이 사건을 돌아보며 클라라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오랜 시간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마음이 아프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클라라가 지역사회봉사 같은 방식으로 속죄할 수도 있었겠지만 법 앞에서는 남녀 모두가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3년에 20년형을 선고받았던 클라라는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5월 11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출소 이후 클라라는 성인이 된 아들들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들은 어머니를 다시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